예, 다음 10째 뇌신경,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 갑니다. 예, 미주신경은 10째 뇌신경으로서 예, 뇌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길죠.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신경이며 목과 가슴을 지나 배까지 내려가는 복잡한 경로여서 미주 예, 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미로할 때 미자입니다. 예, 미주신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미주신경은 입천장, 인두, 후두뿐만 아니라 심장, 호흡계통 및 소화계통 등 많은 장기에 널리 분포한다. 미주신경은 좌우가 비대칭이어서 원더링, 미주 혹은 배회자 원더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미주신경은 그 경로와 말초의 분포가 복잡하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일반 감각신경, 특수감각신경, 운동신경 및 부교감신경을 포함하는 신경이다. 네, 기본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글로소파린지얼 러브랑 컴포넌트는 동일합니다. 총 5개의 컴포넌트로 분류가 되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666페이지에 있는 6번, 6이 4개나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신경의 주 성분은 부교감 신경이며 목, 가슴, 배에 있는 다수의 내장이 분포하여 내장 감각, 그리고 평활근의 운동 및 세매 분비에 관계하는 신경이다. 네, 그리고 7번째, 미주신경은 입천장 근육, 머슬스 팔레이트, 그리고 파린지얼 머슬스, 그리고 라린지얼 머슬에 분포하고 음식을 삼키거나 목소리를 내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 8번째, 미주신경은 가로막 다이어프램에 있는 식도구멍, 에소파지얼 오리파이스를 지나서 배 안에 앱도미널 캐비티로 들어가서 복부 장기, 앱도미널 비세라에 분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뭐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미주신경의 성분을 보겠습니다. 미주신경의 성분은 일반 감각신경, 특수감각, 운동 및 부교감 신경을 포함한 혼합신경이다. 네, 이 부분 실제로는 앞쪽에 나왔던 그 글로소파린자리랑 같습니다. 한번 적어서 보면은 일반 감각, 그리고 특수감각. 얘도 역시 맛이죠. 그리고 운동, 부교감. 인데 운동하고 부교감이 커버 그리고 일반 감각이 커버하는 범위가 글로소파린자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고요. 네, 이 신경 역시 중간에 나와 있는 그 신경의 그 671페이지를 보면 목동맥 토리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동맥 토리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일반 감각인 GSA, 그 다음 특수 감각인 SVA, 그 다음 운동에 해당되는 운동에 해당되는 것은 뭘까요? 운동대에 해당되는 건 역시 그 브랑키얼 아치 오리진에 있는 것들, 거기 나와 있는 운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 입천장 및 인두 후두에 있는 것들의 분포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인데, 이 운동은 뭐예요? 브랑키얼 아치 그 기원의 골격근이기 때문에 스페셜 비세럴 이퍼런트, 부교감은 제너럴 비세럴 이퍼런트, 그리고 목동맥 토리 브랜치를 내기 때문에 제너럴 비세럴 에이퍼런트까지 총 5개. 이것은 사실은 글로소파린지얼 러브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글로소파린지얼 러브랑 베이거스 너브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거의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이렇게 붙어서 나와서 쭉 더 내려간다라는 거. 그리고 카로티드 바디에 분포하는 것들은 이제 둘 다 그렇게 분포를 한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 정도 대충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역시 미주신경 역시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뇌줄기의 브레인스템과의 연결은 메둘라 블롱가타에서 올리브 디고랑 포스트 알리버리 서커스, 포스트 알리버리 서커스라고 해서 판스 아래쪽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벤트로 미디엄 피셔가 있고, 그다음 벤트로 레터럴 피셔가 있고, 그다음 알리브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고, 여기 이제 위에서부터 뭐 9번, 10번, 11번, 11번은 양상이 조금 틀립니다만 어쨌든 9번, 10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여기 보면 수피리어 갱글리온이랑 인피리어 갱글리온이 보이는데요. 나오게 됩니다. 자, 미주신경의 경로는 읽어보면 메들러 롱가타의 올리브와 알리브, 이게 올리브죠.
판즈, 메둘라 오블롱가타의 올리브와 아래 손의 다리 인피리어 세레벨라 피던클리, 이거는 판스에 달려 있는 것이고 대략 뭐 이쪽에 달려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예, 아래 손의 다리 사이 나오는 고랑에서 8 내지 10개의 8개 내지 10개의 작은 뿌리로 시작해서 혀인두 신경, 글로소파린젤 너브와 더부 신경, 액세서리 너브와 함께 어디로 나가요? 9, 10, 11은 모두 9, 10, 11은 모두 나가는 것이 주굴라, 저귤라 프레이먼이죠. 저귤라 프레이먼으로 나가고 머리뼈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목혈관 신경지 카로티드 쉬스. 자,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경로 목에서 카로티드 쉬스에 쌓여서 인터널 주글라 베인과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 사이에 뒤쪽에서 수직으로 목, 가슴, 배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죠. 네, 카로티드 쉬스라고 하는 일종의 보호막처럼 이 세 개를 연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세 개의 구조물이 인터널 주글라 베인 그리고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 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트리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 요 세 개가 캐로티드 쉬스 안에 초라고 부르는 목혈관 신경집, 일종의 커넥티브 티슈로서 얘들을 이제 감싸는 애들입니다. 에 이제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요걸 통해서 목, 가슴,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는 펠비스, 앱도먼 하서 앱도미널 캐비티하고 펠빅 캐비티를 서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앱도미널 캐비티와 펠빅 캐비티 사이에는 중간에 어떤 다이어프레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이에 비해서 토라식 캐비티랑 앱도미널 캐비티는 사이에 다이어프레임이 존재를 하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뇌신경 강의 이전에 있는 몸통 강의 때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반 내 장기를 제외한 모든 복강 장기, 즉 스토막, 여러분들 스플랑크놀로지에서 배웠던 스토막, 스몰 인테스틴, 라지 인테스틴 윗부분, 그리고 간, 리버, 팬크리아스, 그리고 담낭, 갈블레더, 콩팥, 키드니 등의 분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그림을 그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네 번째에는 미주신경이 가진 대두리 후두신경 (recurrent laryngeal nerve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시작 부위와 경로가 다르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몸은 좌우 대칭인 경우가 많지만 좌우 대칭이 아닌 특별한 부분들이 제법 있죠.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동맥 같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아ortic arch에서부터 나와서 좌우가 틀리지 않습니까? 좌우가 틀려지는데, 그것과도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오른쪽과 왼쪽의 시작 부위와 경로가 다르며, 오른쪽 미주신경은 오른쪽 빗장동맥 right subclavian artery 앞쪽을, 왼쪽 미주신경 left vagus nerve는 대동맥 활을 앞쪽을 지나서 thoracic cavity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양쪽 폐뿌리 pulmonary route의 뒤를 통과해서 에소파거스에 이른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앞쪽에서 배우셨던 그 몸통의 장기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하셔서, 뭐 시험을 보셔서 벌써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기억을 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미주신경에서는 오른쪽 대두리 후두신경 recurrent laryngeal nerve가 나와서 빗장 밑동맥 subclavian artery를 대감아 올라가고, 왼쪽 미주신경은 왼쪽 대두리 후두신경 left recurrent laryngeal nerve가 나와서 aortic arch를 감아 올라가 후두로 가서 대부분의 후두 근육에 분포를 한다. 네, 계속해서 베이거스 너브를 설명드립니다. 자, 베이거스 너브를 설명드리는데 잠깐 스킵하고 뛰어넘어서 668페이지에 있는 베이거스 너브의 가지와 분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미주신경의 가지를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신경에는 중요한 신경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이 수피리어 갱글리온이랑 인피리어 갱글리온입니다. 수피리어 갱글리온, 인피리어 갱글리온 모두 이름이 앞에 나오는 글로소파린젤 너브랑 완전히 동일한데요. 그렇지만 갱글리온의 실체 자체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명시할 땐 수피리어 갱글리온 오브 베이거스 너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피리어 갱글리온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메닌지알 브랜치. 메닌지얼 브랜치는 당연히 뇌막으로 가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우리큘라 브랜치인데, 이 아우리큘라 브랜치는
말씀드렸던 거 이미 한두 번 나왔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얼굴 쪽에 있는 아간면 영역 쪽에 더마톰을 그려볼 때 그 더마톰에서 귀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피리어 갱글리온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희 치약 분야에서는 좀 중요한 것들인데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써보면 먼저 파린지얼 브랜치 당연히 이제 파링스에 분포하겠죠. 두 번째 수피리어 라린지얼 러브 레인지얼 러브 네, 수피리어 레린지얼 러브는 인터널과 익스터널 브랜치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후두의 바깥쪽과 안쪽을 서로 이제 하게 되는데 성분도 약간 틀리고요. 세 번째 목동맥 토리신경으로 너브 투 캐로티드 바디인데 얘는 사실 글로소파린젤 러브랑 매우 유사하죠. 오히려 더 그 뭐랄까 메이저한 펑션을 여기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커런트 라린지얼 러브가 나옵니다. 리커런트 레린지얼 러브가 나오고 얘의 브랜치 중에 하나가 인피리어 레린지얼 러브가 돼서 위에 있는 수피리어 레린지얼 러브랑 어떻게 보면 서로 대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번부터 나오는 가지들은 어떤 가지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떤 부위에서 나오는 브랜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이거스 너브라는 것이 가장 긴 신경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긴 신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부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중간에 이제 어느 부위에서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그 브랜치를 분류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브랜치들은 위에 거랑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가슴에서 나오는 것들을 분류해 보면은 가슴은 이제 left recurrent laryngeal 너브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슴에 있는 그 장기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카디악 브랜치 심장이죠. 그 다음에 풀모나리 폐죠.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전신해 부학을 배우셨을 때 이런 용어들을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 또 가슴에 있는 것이 식도이죠. 식도. 그래서 에소파지알 예, 에소파지알 앞에는 O를 하나 더 붙이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묵음이지만 예, 에소파거스를 쓸 때도 그렇죠. 네, 요렇게 네 개가 나오고 그다음 또 배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장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게스트릭이 뭐예요? 게스트릭은 위죠, 그죠? 게스트릭 브랜치 그다음에 헤파틱 브랜치 헤파틱은 뭔가요? 간이죠. 스플랑크놀로지를 열심히 배우셨으면 다 아는 단어입니다. 뭐 시험을 치신지 네, 이 강의를 들으실 때쯤에는 벌써 좀 지났을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복강 내에 있는 실리악 브랜치 네, 요것도 역시 예, 그 복대 동맥을 배우셨을 때 요 뭐 요런 그 명칭 예, 실리악 아터리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리날 브랜치 리날이라고 하면은 콩팥이죠. 자, 그래서 가슴하고 이제 그 배 부위에서 예, 배 부위에서 이 4번을 예, 요거는 가로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가로로 했네요. 지우고 네, 요거는 배죠. 배 부위. 배 부위에서 나오는 브랜치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요것을 그 그림을 그려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나오는 게스트릭, 헤파틱, 실리악, 리날은 지워보죠. 공간이 모자랄지도 몰라서. 자, 그림은 책에 나와 있는 674페이지의 7-128번 그림이지만 이것을 네, 정면에서 본 것처럼 대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과 즉 앞에 나와 있는 673페이지에 있는 127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7-126을 섞어서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베이거스 너브가 크레니얼 캐버티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구멍이 뭡니까? 네, 주글라 포레이먼이죠. 주글라 포레이먼 이렇게 양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 주글라
포레이먼이 되겠고, 여기를 통해서 베이거스 너브가 나와서 바로 있는 게 수피리어 서비칼, 수피리어 서비칼은 빼야 됩니다. 수피리어 갱글리온 오브 베이거스 너브, 그 다음 연속으로 있는 것이 인피리어 갱글리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써보면 수피리어 갱글리온, 인피리어 갱글리온이 되겠죠. 수피리어 갱글리온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다시 들어가서 뇌막이 되는 것이죠. 뇌막. 뇌막 쪽에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메닌지알 브랜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나와서 귀 쪽. 귀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뇌이라든가 중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귓바퀴, 아우리클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우리클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아우리큘라 브랜치 요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에서 쭉 따라서 이제 내려옵니다. 뭐 양쪽을 동일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쪽도 한번 그려볼까요? 인피리어 갱글리온은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될 것 같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자,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또 밑에서부터 잠깐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순환계에서 한번 배우셨을 것 같아요. 순환계에서 하트가 어디 있어요? 하트가 심장이 가슴에 사실은 가운데 있지요. 뭐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원래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동맥 구조를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보시기에 여기가 왼쪽이지만 실제로는 라이트 에이트리움이고 라이트 벤트리클, 레프트 에이트리움이고 레프트 벤트리클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레프트 벤트리움에서 나오는 게 에올틱 아치죠. 아올틱 아치 써보고 아올틱 아치가 되겠고, 이 아올틱 아치에서부터 좌우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좌우가 약간 달라서 좌측은 사실 뭐 이렇게 길게 그리는 것은 좀 맞지 않지만 2차원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점 양해를 해주세요. 요렇게 우측은 이렇게 되고 좌측은 따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좌측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 left common carotid artery가 되고, 이쪽이 left subclavian artery죠. 그에 비해서 오른쪽은 이게 한 가지로 먼저 나가죠. 이 가지 트렁크의 이름이 뭐예요? brachiocephalic 트렁크이죠. 이 brachiocephalic 트렁크에서 나가서 올라갈 때 이 부분이 당연히 이제 right 더 미디알 쪽에 있는 것이 common carotid artery가 되고, 얘는 right subclavian artery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심장 위에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사실 여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미디에스티넘이고 올라가면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위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보통 목이라고, 여기가 목 부분일 거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의 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하이오이드 본이 있고, 여기 이제 뭐 하이오이드 본이 대략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 생겼겠죠. 하이오이드 본이고, 하이오이드 본 아래 목에 있는 레링스의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이제 방패처럼 생긴 큰 카틸리지가 있고, 남학생들은 여기에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얘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죠.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카틸리지가 뭐예요? 얘는 뒤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져야 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땐 대충 이렇게 그리면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되고, 사이에 이렇게 역시 인대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여기 위에 있는 것을 큰 뭐 리가먼트라든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넓기 때문에 사이로 하이오이드 멤브레인이라고 부르죠. 멤브레인. 그리고 타이로이드 카틸리지랑 밑에 있는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를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막 자체는
그 크리코사이로이드 리가먼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 예, 그 쭉 내려가면 트라키알 카틸리지가 한 16개에서 18개 정도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예, 그 리가먼트들 혹은 뭐 이렇게 그 해서 역시 튜브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요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림 조금 너무 크게 그렸는데요. 내려오다가 이 하이오이드 본 위쪽에 물론 뭐 근육들이 달려 있는데 이 근육들은 하이오이드 본에 부착되는 근육들일 테고요. 그 옆쪽으로 있는 부분에 이제 파링스에 분포를 하는 브랜치들이 인피리어 갱글리온에서 나오죠. 인피리어 갱글리온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파린지알 브랜치입니다. 그다음 파링스 아래쪽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수피리어 그 라린지알 러브가 나오는데 수피리어 라린지알 러브는 익스터널과 인터널이 있습니다. 인터널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나와서 여기 있는 다이로하이오이드 멤브레인 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속으로 가게 되고요. 익스터널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크리코다이로이드 머슬, 크리코다이로이드 머슬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와 다이로이드 카틸리지 사이에 있는 머슬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있는 지금 제가 그린 이 위에 부분이 수피리어 라린지알 너브의 인터널 브랜치가 되겠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요 두 개로 표시한 부분이 수피리어 라린지알 너브의 익스터널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익스터널 브랜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카로티드 바디는 이제 여기 그림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랑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서로 분지되는 부분 정도에 사실은 위치하는 거라서 그림을 좀 더 그린다면 이게 더 올라가서 이렇게 인터널과 익스터널로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그 부위 어딘가에 이렇게 가는 너브 투 카로티드 바디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얘가 너브 투 카로티드 바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더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게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인데 이게 양쪽이 좀 틀립니다. 양쪽이 좀 틀려서 그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왼쪽에는 그 너브 투 카로티드 바디를 그리지 않겠어요. 오른쪽에는 내려와서 오른쪽에는 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서로 분지되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한번 휘감아서 올라가게 되고요. 왼쪽은 그게 없으니까 더 내려와서 아울틱 아치에서 한번 휘감아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가 사실은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의 그 리커런트를 하는 즉 그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의 위치가 사실 틀린 것이죠. 다른 것이죠. 다른 거. 죄송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릅니다. 다른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에서 올라가는 가지 중에 이제 일부 섬유가 그 위에 있는 수피리어 라린지알 러브와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게 되면은 그래서 레프트에 보면은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거의 가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런트 라린지알 러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베이거스 너브는 내려가는 것이죠. 베이거스 너브는 내려가면서 이제 사실은 복강 내에서도 약간 그 위치가 틀리다는 것을 이제 그 그림 이제 7-128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가지는 이제 뭐 심장에도 내고 폐에도 내고 그 다음에 에소파거스에서도 내겠지요. 그죠? 그리고 더 내려가서 배에서는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위에도 가고 그 다음에 실리악 브랜치도 있고 리날 브랜치도 있고 헤파틱 브랜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대충 이 정도로 67페이지에 있는 미주신경의 부속신경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신경에는 수피리어 갱글리온과 인피리어 갱글리온의 두 개의 신경절이 있고, 수피리어 갱글리온은 주글라 프레이먼 부위에 있고, 인피리어 갱글리온은 위신경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으며 주로 일반 감각의 세포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피리어 갱글리온은 지름은 약 4mm이며 주글라 프레이먼 부위에 있고, 단극 감각 신경절 세포 유니폴라 센서리 갱글리온 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감각 신경절 세포가 중추 쪽 돌기는 운동신경 잔뿌리 모터 루트의 등 쪽에서 3개 내지 4개의 독립된 뿌리를 형성해서 메듈라 오블롱가타로 들어가고, 말초 쪽 돌기는 베이거스 너브의 귓바퀴 가지로 가며 일부는 페린지엘 브랜치를 따라간다. 매우 상세한 설명인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위신경절 가지로는 메닌지얼 브랜치랑 아우리큘라 브랜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한편 아래 신경절, 인피리어 갱글리온, 다음 페이지는 아래 신경절은 노도즈 갱글리온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래 신경절은 길이가 약 2.5cm 정도 되는 방추 모양이고, 단극 감각 신경절 세포 유니폴라 센서리 갱글리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주신경이 주글라 포레이먼을 통해서 머리뼈 밖으로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은 위치에서 형성이 되고, 위 신경절보다는 먼 쪽으로 레터럴 쪽으로 1cm 떨어져 있다. 이 신경절 세포의 중추 쪽 돌기는 위 신경절 세포가 없는 부분을 통과해서 운동신경 뿌리를 따라서 가다가 운동신경 뿌리 약간 뒤쪽에서 분리되어 메듈라 오블롱가타로 들어간다. 말초 쪽 돌기의 일부는 위 신경 후두 수피리어 레린지얼 러브의 속 가지를 이루고, 나머지는 미주 신경의 다른 가지를 따라서 레링스, 트라키아, 브랑카이, 에소파거스, 토레식 위세라 및 앱도미널 비세라의 여러 장기로 간다. 아래 신경절에서 나오는 가지는 인두가지, 위 후두 신경, 그리고 목동맥 토리 신경 및 리커런트 레린지얼 러브가 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각각의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0페이지에 있는 미주신경의 가지 첫 번째, 위신경절에서 나오는 가지로서 내막가지. 내막가지는 위신경절에서 나와서 올라가 주글러 프레이먼을 통해 다시 파스테리어 크레니얼 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크레니얼 듀라마타에 분포를 한다. 귓바퀴 가지는 위신경절에서 나와서 어리클의 뒷면의 피부와 익스터널 어디토리 미아티스의 뒷부분의 피부에 분포를 한다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 신경절 인피리어 갱글리온에서 나오는 가지, 먼저 파린지얼 브랜치. 파린지얼 브랜치는 아래 신경절의 위에서 나오면 보통 2개입니다. 예. 인두가지 성분은 신경절에서 시작한 감각신경섬유와 교통가지를 통해서 액세서리 너브에서 온 운동섬유이다. 자, 액세서리 너브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11번째 뇌신경인데, 사실 액세서리 너브에 가서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이 액세서리 너브의 정체가 사실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신경가지들은 인터널 주글라 베인을 가로질러서 미들 컨스트릭터 머슬로 파링스의 윗부분에 도달한다. 미주신경의 인두가지, 파린젤 브랜치는 글로소파린젤 너브의 인두가지, 교감신경의 인두가지들과 함께 합쳐서 파린젤 플렉서스를 형성하게 되고, 이 신경 얼기에서 나오는 가지 중에서 감각신경은 인두의 점막에 분포하고, 운동신경은 인두의 근육들과, 그리고 입천장의 인두의 근육들과 그 입천장 긴장근 텐저밸리 팔라티니를 제외한 모든 소프트 팔리트 머슬에 분포를 한다로 되어 있죠. 네. 네, 이쯤에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팔레이트에 있는 머슬 5가지 이름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네, 쓰기가 조금 공간이 적은데요. 뭐 잠깐 한번 써보죠. 먼저 5개의 근육 중에서, 네, 레베이터 밸리 팔라티니, 벨리는 도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텐저 벨리 팔라티니. 세 번째가 우블라 머슬이죠. 우블라 머슬. 우블라는 잘 아시다시피 목젖입니다. 그죠? 우블라 머슬이 되겠고, 네 번째는 팔라토 글로소스. 다섯 번째는 팔라토 파린지우스 머슬이죠.
예, 요 5개가 이제 입천장을 지배하는 근육이고 이 중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 파린지얼 플렉서스 이제에서 나오는 베이거스 너브의 성분이고 이 성분에는 실제로는 이제 액세서리 너브의 이제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얘들을 이제 지배하는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3번, 4번, 5번의 같은 경우는 베이거스 너브의 파린지알 브랜치. 자, 성분 자체는 액세서리 너브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10번이나 11번이 사실 얘들을 지배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텐저밸리 팔라티니의 경우에는 맨디블라 너브 즉 3차 신경의 맨디블라 너브가 지배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네, 이 내용은 사실은 472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학기 때 배운 내용이라 사실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뭐 또 한 가지 앞에서 계속 나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인두에는 인두 수축근 3개랑 인두 거근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두 수축근 3개는 뭐예요? 인두 수축근 3개는 실제로는 외우기가 쉽죠. 외우기가 쉬워서 인두 수축근 3개는 superior constrictor pharyngeus, inferior constrictor pharyngeus 그리고 middle constrictor pharyngeus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고 인두 근육은 스타일로파린지우스 머슬, 그 다음에 팔라토파린지우스. 자, 팔라토파린지우스가 여기에서 2번 걸린다는 거가 나옵니다. 팔라토파린지우스 그리고 살핑고파린지우스. 이제 살핑고파린지우스는 이제 그 오디토리 튜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두 수축근도 위 인두 수축근과 중간 인두 수축근은 방금 말씀드렸던 파린지얼 플렉서스 파린지얼 브랜치, 베이거스 너브의 파린지얼 브랜치가 나와서 만드는 파린지얼 플렉서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요. 인두 올림 근육, 그 레베이터 머슬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살핑고 파린지우스랑 팔라터 파린지우스는 파린지얼 플렉서스에서 지배를 받고 이에 비해서 이제 인피리어 컨스트릭터 파린지우스는 그 수피리어 라린지얼 러브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나오는 스피리어 라린지얼 러브가 인피리어 컨스트릭터 파린지우스 머슬을 지배하게 되고 한편 스타일로 파린지우스는 누가 지배하죠? 기억하시나요? 스타일로 파린지우스는 글로소 파린지얼 러브 바로 앞에서 나왔었죠. 글로소 파린지얼 러브가 지배하는 유일한 신경이죠. 걔가 지배를 한다. 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 후두 신경 수피리어 라린지얼 러브는 아래 신경절 아래 끝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따라서 이거는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 나오는 것이죠. 메인 브랜치에서 나오는 것인데 인터널 카로티드 아터리의 아래 안쪽으로 가서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의 윗뿔 쪽,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윗뿔이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노란색으로 하니까 잘 보이시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윗뿔 쪽이고 여기고 윗불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인두의 벽을 따라 내려온 다음에 종말까지는 작은 바깥까지인 익스터널 브랜치와 인터널 브랜치로 갈라져서 분포를 합니다. 익스터널 브랜치는 주로 운동성이며 아래 인두 수축근 인피리어 컨스트릭터 머슬 오브 파링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두 수축근 3개 중에서 위에 2개는 그냥 파린지얼 플렉서스고 아래쪽에 하나는 이 그림에서 위치를 보셔도 대충 알 수 있는 게 파린지얼 브랜치는 이쪽이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피리어 라린지얼 러브가 더 아래쪽이니까 인두 수축근 중에 맨 아래쪽에 있는 인피리어 파린지알 컨스트릭터 머슬은 지금 말씀드린 수피리어 라린지얼 러브의 익스터널 브랜치가 주로 운동성이기 때문에 여기 일부에 분포를 하고 그리고 뭐 크리코 다이로이드 머슬에도 분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별표를 잘못 쳤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널 브랜치이고 이게 이제 그 익스터널 브랜치가 이쪽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도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지금 제가 그렸는데 방금 발견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수피리어 라린지얼 러브에서 인터널과 익스터널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겠지요. 그죠? 그다음 그 속까지는 감각성이며 위 후두 동맥과 함께 목불뼈와 방패연골 사이에 있는 방패목불막 지금 말씀드린
다이로하이오이드 멤브레인이죠. 다이로하이오이드 멤브레인 얘를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서 후두 레링스 속으로 들어가서 에피글라티스 앞쪽에 나와 있는 그 레스피레토리 시스템 배울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에피글라티스에 인접한 혀뿌리 텅 루트 부분과 레링스 성대 윗부분의 점막에 분포합니다. 교통가지는 작은 가지 하나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의 안쪽 면을 내려가서 리커런트 라린지얼 러브와 서로 교통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목동맥 토리 신경은 여기에 지금 대충 그려놨는데요. 그 너브 투 캐로티드 바디는 파린지알 브랜치와 위후두 신경에서 나온 가지로 혀인두 신경 글로소파린지알 러브에서 오는 가지와 수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에서 오는 가지와 함께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갈라지는 부위에서 인터카로티드 목동맥 사이 신경얼기 인터카로티드 플렉서스를 형성합니다. 이 신경얼기는 내장 감각신경 섬유들이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의 갈라지는 부위에 있는 캐로티드 바디에 분포를 하게 되며 이 캐로티드 바디 목동맥 토리는 혈액의 산소 분화 변화를 감지하는 키모 리셉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리커런트 레린지얼 러브 반회 후두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과 같이 목의 아랫부분에서 갈라져 나와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레링스에 분포하는 신경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시작 부위와 경로가 서로 다르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리 후두 신경은 오른쪽은 오른쪽 빗장 동맥 서브클라비안 아터리 앞쪽에서 여기가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앞쪽에서 여기서이죠. 여기서 그리고 왼쪽은 대동맥 아르치 오브 아울타 아울틱 아치의 앞쪽에서 아울틱 아치 앞쪽 여기죠. 여기에서 각각 갈라져 나와서 이들 동맥을 감은 후에 트라키아와 에소파거스 사이를 따라 올라가서 반지연골 크리코이드 카틸리지의 아래 모서리 쪽에서 아래 후두 신경이 된다. 자, 여기 근처에 가서 이제 아래 후두 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리커런트 레린지얼 너브의 어떻게 보면은 터미널 브랜치에 가까운 것인데 되고 그 후 아래 후두 신경은 인피리어 레린지얼 너브는 크리코사이로이드 머슬을 제외한 모든 후두 근육 레린지얼 머슬에 분포하며 또한 반지 방패막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을 뚫고 후두 안으로 들어가서 성대의 보컬 코드 아랫부분의 점막에 분포한다.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을 뚫고 지나가서 크리코타이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크리코이드 카틸리지하고 타이로이드 카틸리지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멤브레인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일종의 이것도 이제 리가먼트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뭐 이것을 멤브레인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크리코타이로이드 멤브레인이 뚫고 레링지얼 캐버티로 들어가서 보컬 코드의 아랫부분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타이로이드 글랜드 바로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갑상샘 절제술, 타이로이덱토미 이 갑상선의 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절제를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이 목소리가 손상이 되면 목소리를 후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인피리어 레린지얼 러브 하후두 신경 아래 후두 신경은 대도리 후두 신경의 종말 가지로서 반지 방패근 크리코타이로이드 머슬 그리고 위 후두 신경 수피리어 라린지얼 러브의 바깥가지가 제외한 후두 근육에 분포를 한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쪽에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그 수피리어 라린지얼 러브가 분포하는 크리코사이로이드 머슬을 제외한 나머지 후두 근육, 후두 근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후두 근육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뭐 개수를 설명하면 되겠지만 저희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후두 근육의 분포를 하고 성대 아래 보컬 코드 부분의 점막에 분포하는 감각신경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대도리 후두 신경의 감각 섬유는 분비 촉진 섬유 시크르토 모터 필라멘트를 가지고 있는데 위 후두 신경의 속가지에서 교통가지를 통해 대도리 후두 신경으로 들어온 것으로 성대 아랫부분의 점막에 분포한다. 네, 매우 복잡한 얘기인데요.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 나오는 오른 미주신경, right vagus nerve 및 왼 미주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미주신경은 오른 빗장동맥 right subclavian artery의 앞쪽을, 왼 미주신경은 aortic arch의 앞쪽을 지나서 thoracic cavity 흉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흉곽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양쪽 모두 폐뿌리 풀모나리 루트 D를 통과해서 식도에 이릅니다. 오른쪽 미주신경에서는 오른쪽 대도리신경이 나와서 빗장 및 동맥을 대감아서 올라가고 되에 감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감아서 올라가는 것이죠. 왼쪽 미주신경에서는 왼쪽 대도리 후두신경이 나와서 대동맥하를 감아서 후두로 가서 대부분의 후두 근육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미주신경은 가로막 다이아프래그에 있는 식도 구멍을 통해서 배 안, 그 다이아프램에 구멍이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에소파지얼 오리파이스를 통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서 복부장기, 앱도미날, 비세라 등의 분포를 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미주신경의 이제 그 가지와 그 다음에 그 주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일 앞 설명에 그 미주신경이 혼합신경이고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사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잠깐 스킵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 브레인스템의 절달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뉴클레우스랑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달로 롱가타의 라스트럴 파트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뭐 자꾸 그리면 이게 조금 느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중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라스트랄 미들라 오블롱가타이죠. 역시 포스 벤트리클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뭐 잘 아실 테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게 베스티뷸라 에리아 8번, 그 다음 여기가 베이걸 트라이건 10번, 그 다음에 여기가 하이포 글로설 트라이건 12번. 이렇게 짝수로 8, 10, 12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트라이제미날 튜버클, 그 다음에 이것은 알리브겠죠. 그래서 알리브 속에는 인피리어 알리베리 뉴클레우스 이렇게 그리는 것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핵들을 이미 앞쪽에 있는 글로소파린젤 러브에서도 한번 그렸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다라는 거 너무 붙여서 그렸는데요. 뭐 대충 아시고 여기서 파란색으로 써보죠. 네, 이것이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날 러브가 되는 것이죠. 트라이제미날 러브. 그리고 얘가 솔리타리 뉴클레우스죠.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거랑 이거는 각각의 트랙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더 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에서는 베이거스 너브에서는 당연히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좁게 그려져서 너무 크게 그려졌는데 요 부위에 베이거스 너브에 특별한 누클레우스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누클레우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벤트랄이고 이쪽이 도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잘 뉴클레우스라고 합니다. 도잘 뉴클레우스 오브 베이거스 너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그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쪽 편쯤에 있는 뉴클레우스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 뉴클레우스의 이름이 뉴클레우스 앰비규어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베이거스 너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트 올리바리 서커스에 해당되는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림에 이제 뚱뚱하게 그려져서 좀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여기를 꼭 통과하지 않는 것처럼 약간 옆으로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거 약간 지우고,
예, 너브를 한번 해보면 너브에서 먼저 그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쪽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겠지요.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쪽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리면 대충 맞을래나요? 예, 수피리어 갱글리온 그리고 좀 아래쪽에 인피리어 갱글리온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피리어 갱글리온, 인피리어 갱글리온. 예, 그 다음에 도잘 뉴클레우스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죠. 도잘 뉴클레우스에서 이렇게 쭉 나와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도잘 뉴클레우스는 기본적으로 파라심퍼테틱입니다. 파라심퍼테틱이니까 장기 근처까지 가서 주로 내장 장기에 해당되는 것들, 복부에 있는 내장 장기에 가서 분포하는 파라심퍼테틱이 되겠고요. 그리고 뉴클레우스 앰비기우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운동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운동이니까 이렇게 쭉 나와서 분포하는 것들이 네, 파링스와 레링스에 있는 다양한 머슬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베이거스 너브가 가지고 있는 부교감 신경 중에 또 하나는 예, 여기 뉴클레우스의 도잘 뉴클레우스 오브 베이거스 너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뉴클레우스 앰비기오스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얘가 나와서 얘는 이제 심장에 분포를 하는 애가 있죠. 물론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여기서 당연히 그 끝에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시 그리면 예, 쭉 나와서 얘도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를 만들죠. 예, 만들어서 이렇게 심장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하트에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수피리어 갱글리온이랑 인피리어 갱글리온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위치상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여기에서 신경이 나올 때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정확하게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살리터리 뉴클레스에서 나온 것이 인피리어 갱글리온을 이룬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예, 위에 위치한 신경절이 있고 밑에 위치한 신경절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밑에 위치한 신경절에 있는 세포들은 위에 위치한 신경절에서 다시 너브셀 바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액선만 지나가는 것이죠. 그죠? 그쪽은 이제 그냥 신경이 지나가는 길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얘들 중에서 어떤 신경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살리터리 뉴클레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경절에 있는 것들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 따라서 이제 대충 그려드렸고 다시 666페이지에 있는 혼합신경으로서 그 구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6페이지 아래쪽에는 운동신경 해서 운동신경은 후두 근육, 입천장 근육, 네, 여기서 이제 입천장 근육 중에서 텐저벨리 팔라티니는 제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인두 수축근에 분포를 하고요. 숨내 메들라 블롱가타에 있는 뉴클레우스 오브 앰비규어스에서 시작한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메들라 블롱가타에 있는 여기가 뉴클레우스 앰비규어스에서 시작해서 내려와서 파링스하고 레링스의 머슬에 분포를 하는 것입니다. 뉴클레우스 앰비기어스는 글로소파린젤 너브, 베이거스 너브 및 액세서리 너브의 운동신경의 기시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 설명에 나오는 액세서리 너브에서도 등장을 하겠네요. 특수감각신경은 혀뿌리에 있는 맛감각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사실 혀뿌리에서 이제 맛감각을 느끼는 것인데 역시 미들러 블롱가타의 솔리터리 뉴클레우스 여기가 이제 솔리터리 뉴클레우스가 될 테고 솔리터리 뉴클레우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서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가슴 및 배의 밑무늬 근육 스무스 머슬과 글랜드에 분포를 하게 되고 미주 신경 등쪽핵 도잘 뉴클레우스 베이거스 뉴클레우스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제가 여기에 창자를 그려놨는데 뭐 창자처럼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감각신경 네. 그래서 에피글라티스 인접한 혀뿌리 부분의 일반 감각신경, 그다음 귀도 포함되죠. 그다음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아투스의 일부, 그다음 레링스, 그 외 식도, 기관지, 폐, 심장, 복부 기관의 감각을 담당하고 숨내, 다리내 및 목척수 위쪽 부분에 있는
예, 3차 신경 척수액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날 너브에 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의 성분과 분포에서 일반 감각신경, 그 다음에 운동신경, 특수감각신경, 마시족, 그리고 부교감신경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부교감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 책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뉴클레우스 앰비규어스에서 나오는 하트, 심장에 가는 부교감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교감이라고 하면은 도잘 뉴클레우스 오브 베이거스 너브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예, 일단은 베이거스 너브의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글로소파린젤 너브랑 동일하죠. 그래서 제너럴 센서 조마틱 에이퍼런트 하는 것, 제너럴 조마틱 에이퍼런트 하는 것들은 3차 신경 척수핵에서 나오는 스파이널 뉴클리어스 베이거스에서 너브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겠고, 이 일반 감각신경은 책에 나와 있다시피 에피글라티스 근접하는 혀뿌리 부분, 그 다음에 파링스, 레링스, 식도, 기관지, 폐, 심장 및 복부기관의 감각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 부분은 뭐예요? 이 운동신경 부분은 파링스와 라링스에 있는 머슬들이니까 역시 얘는 스페셜 비세랄 이퍼런트입니다. 운동, 일반 감각. 그 다음에 특수감각신경. 특수감각신경은 스페셜 비세랄 에이퍼런트죠. 맛은 비세랄이잖아요. 그래서 맛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제너럴 비세랄 이퍼런트에 해당되는 것이죠. 제너럴 비세랄 이퍼런트에 해당되는 거 부교감. 그 외에 이제 뭐 그 목동맥 토리신경 같은 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GVA도 이제 제너럴 비세럴 에이퍼런트,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감각 중에서 그 내장 감각들, 지금 저희 책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내장에 있는 식도 기관지, 뭐 폐, 심장, 복부기관 뭐 이런 것들에서 들어오는 일반 감각을 받아들이는 다른 이제 그것이 되겠죠. 이것도 일반 감각이라고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반 감각에서 GVA까지 해서 총 5가지 컴포넌트를 다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그림에서 보신 걸로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네, 이쪽이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제너럴 스파이널 뉴클레스로 들어오는 것들, 이 부분이 이제 제너럴 조마틱 에이퍼런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맛을 들어오는 부분, 맛은 들어오는 것이 비세럴 에이퍼런트이고 스페셜 비세럴 에이퍼런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교감으로 이게 그 내장에 지배되는 것들은 제너럴 비세럴 이퍼런트가 되겠고, 얘도 역시 제너럴 비세럴 이퍼런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링스와 레링스 머슬을 하는 것은 스페셜 비세럴 이퍼런트 이렇게 되고,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것들에 이제 제너럴 비세럴 에이퍼런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미주신경의 요약 677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약의 경우에는 그냥 둘 다 이제 읽어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표 같은 것들, 그 왼쪽 페이지에 있는 676페이지에 있는 표는 가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냥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677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다시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거스 너브이고, 얘는 당연히 이제 혼합신경이고요. 혼합신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감각,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특수감각, 그 다음에 부교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분포에서 일단 일반 감각은 여러 군데 분포하는데, 네, 에피글라티스, 그 다음에 루트 오브 텅 루트, 그 다음에 귀에도 분포하죠. 어리클, 그 다음에 익스터널 어쿠스틱 미에이터스의 일부,
뒤쪽 부위. 그 외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 저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파링스하고 레링스인데, 그 외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다른 복부 내장 장기의 감각도 약간은 담당을 하죠, 그죠? 일단 운동, 예, 그 운동신경은 이제 근육인데요. 근육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입천장 근육들, 팔라탈 머슬이죠. 여기서 뭘 빼야 돼요? 텐저, 벨리, 팔라티니는 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링스에 있는 머슬들, 파링스의 머슬들, 파린지얼 머슬인데, 그 다음에 라린지얼 머슬들. 자, 여기서는 사실 앞쪽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라린지얼 머슬. 예, 여기서는 이제 예외들이 사실은 하나씩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리코 다이로이드 머슬이라든가 파린지얼 머슬에서는 이제 뭐 인피리어 컨스트릭터 파린지우스 라든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파린지얼 머슬의 경우에는 하나가 빠져야 되는 게 뭐예요? 스타일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스타일로 파린지우스 머슬이 빠져야 되죠. 왜냐하면 스타일로 파린지우스는 뭐예요? 스타일로파린지우스 머슬은 글로소파린지얼 러브의 지배를 받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는다. 그럼 특수 감각은 에피글라티스 뒤쪽에 있는 루트 오브 텅이죠. 루트 오브 텅에서 맛. 그다음 부교감은 이제 그 스무스 머슬들, 가슴과 배의 스무스 머슬들, 민무늬 근육, 스무스 머슬들 를 지배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글랜드도 지배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는데 하트가 포함되어 맞겠지요. 그래서는 라링스의 머슬들은 뭐 모두 베이거스 너버가 지배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라링스의 머슬 중에서 이제 특이한 것이 크리코다이로이드잖아요. 크리코다이로이드 머슬의 경우에는 수피리어 레린지얼이죠. 수피리어 레린지얼 러브. 나머지는 다 inferior laryngeal lobe입니다. inferior 나머지는. 그렇지만 뭐예요? 얘나 둘 다 베이거스 너브인 것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텐저벨리 팔라티니처럼 맨디블라 너브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혹은 스타일로파린주스 머슬처럼 얘는 뭐예요? 얘는 글로소파린젤 11번이 아니고 19번이죠. 글로소파린젤 러브를 지배를 받는다거나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팔레이트의 머슬들도 굳이 이제 한번 따져본다면, 티니를 빼놓고는 모두 미주신경에서 나오는 파린지얼 플렉서스를 여기를 플렉서스이고, 이것은 사실은 11번과도 조금 연관이 조금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11번과도 연관이 있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파링스의 머슬들의 경우에는 뭐예요?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 세 개 중에서 인피리어에 해당되는 머슬은 뭐예요? 이거는 수피리어 레린지얼 러브죠. 수피리어 레린지얼 러브. 그리고 위에는 파린지얼 플렉서스. 그리고 그 레베이터 머슬들, 인도의 근육 중에서 레베이터 머슬들 같은 경우가 스타일로 파린지우스, 그 다음에 살핑고 파린지우스, 팔라토 파린지우스. 이 팔라토 파린지우스는 팔레이트에도 있고 파린지우스에도 있는 건데, 위에서 잠깐 컨닝하면 팔라토 파린지우스는 파린지얼 플렉서스잖아요. 그리고 살핑고 파린지우스도 파린지얼 플렉서스예요. 파린지얼 플렉서스. 그리고 스타일로 파린지우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글로스 파린지얼 러브니까. 따라서 지금 보시면 그
인두에 있는 근육 중에서 요 네 가지 수피리어 미들 파린지얼 컨스트릭터 머슬하고 그 다음에 살핑고 파린지우스, 팔라토 파린지우스는 모두 파린지얼 플렉서스, 즉 파린지얼 브랜치에서 베이거스 너브의 파린지얼 브랜치에서 나오는 애고, 수피리어 라린지얼 너브가 인피리어 컨스트릭터 파린지우스인데 얘는 역시 그냥 베이거스 너브예요. 결국 총 5개는 다 베이거스 너브에 해당되는 10번이고요. 스타일로 파린지우스 하나만 9번 글로소파린지얼 러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라링스의 머슬들은 제가 복잡해서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전신해부학 책에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는 구강해부학 책에서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거기까지는 시험에 내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 아시고 베이거스 너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